자, 우리 세상을 움직이는 이 작지만 강력한 칩들.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바로 그 놀라운 제작 과정의 제일 첫 단계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마이크로칩이라는 거대한 기술의 제1장,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돼요. 지금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그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 안에는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의 우주가 펼쳐져 있거든요. 아니, 이렇게 작은 공간에 어떻게 그 수십억 개나 되는 부품을 담아낼 수 있는 걸까요? 모든 마이크로칩의 여정, 그 첫 단계는요, 마치 그림을 그리기 전에 아주 완벽한 캔버스를 준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캔버스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실리콘 웨이퍼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 완벽함의 비밀이 뭔지 한번 알아보죠. 화면 중앙에 보이는 저 조그만 사각형 보이시죠? 저게 바로 수십억 개의 부품이 빽빽하게 들어찬 마이크로칩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물을 새겨 넣으려면 그 바탕이 되는 재료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완벽해야겠죠? 모든 건 바로 그 출발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평범한 원판이 절대 아니에요. 실리콘 웨이퍼는요, 거의 인류가 만든 물건 중에 가장 극한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완벽함이 앞으로 이어질 모든 공정의 정밀도를 결정하는 정말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자, 이 표에 있는 숫자들 좀 보세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직경 30cm짜리 원판 전체에서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차이가 3마이크로미터보다 작아야 한대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 머리카락 굵기의 한 20분의 1도 안 되는 오차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평평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다음 단계에서 빛으로 회로를 그려야 하는데 만약에 이 캔버스가 조금이라도 울퉁불퉁하면 그림에 초점이 맞지 않아서 회로가 그냥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완벽함은 뭐 성택이 아니라 그냥 필수인 거죠, 무조건. 자, 이렇게 완벽한 캔버스가 준비됐으니까 이제 그 위에 그림을 그려야겠죠? 칩 제작 공정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단계, 바로 빛을 이용한 미세 예술의 세계, 포토리소그래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포토리소그래피,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아주 진보된 형태의 사진 기술 또는 스크린 인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빛을 잉크 삼아서 웨이퍼 위에 회로 패턴의 밑그림을 쫙 그리는 과정인 거죠. 이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빛에 반응하는 물질을 얇게 싹 바르고요. 두 번째, 회로도가 그려진 마스크를 통과한 빛을 쬐어서 밑그림을 만듭니다. 그 다음엔 필요 없는 부분을 씻어내고 마지막으로 남은 패턴을 웨이퍼에다가 영구적으로 깊이 새겨 넣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이 과정을 수백 번이나 반복해서 복잡한 3차원 구조를 층층이 쌓아 올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한번 보세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크기인데 저 벽들이 거의 완벽한 수직으로 서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바로 포토리소그래픽 기술의 힘입니다. 말 그대로 나노미터 수준의 정밀도로 구조물을 조각해내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빛으로 패턴을 파내는 과정을 봤잖아요. 이제는 정반대 얘기를 해볼게요. 마치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서 집을 짓는 것처럼 원자 한 층 또 한 층을 정밀하게 쌓아 올려서 회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바로 증착과 식각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왜 진공 상태가 필요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원자 단위로 아주 얇은 막을 쌓아 올리는 공정인데 만약 공기 분자 같은 방해물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원자가 목표 지점까지 날아가다가 부딪혀서 엉뚱한 곳에 떨어지겠죠. 그래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정확히 날아갈 수 있도록 진공 환경이 꼭 필요한 겁니다. 이걸 설명하는 물리학 용어가 바로 평균 자유행로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지만 간단해요. 그냥 원자 하나가 다른 애랑 부딪히기 전까지 얼마나 멀리 날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공기 분자가 꽉 찬 곳에서는 뭐 몇 나노미터도 못 가서 꽝 부딪히는데 고진공 상태에서는 수십, 심지어 수백 미터까지도 그냥 쭉 날아갈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원자 단위의 정밀 제조에 진공이 필수적인 겁니다.
그리고요, 이 엄청난 진공 상태를 만드는 기술 자체가 또 하나의 경이로운 공학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투보 분자 펌프 같은 장비는요, 제트 엔진처럼 생긴 날개를 분당 수만 번씩 회전시켜서 공기 분자들을 말 그대로 그냥 때려서 밖으로 쳐내는 거예요. 텅 빈 공간을 만들기 위한 기술이 이렇게나 역동적인 첨단 과학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제 또 다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순수한 실리콘은 사실 전기가 잘 안 통하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반도체로 만드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도핑이라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거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완벽한 순도를 강조했는데 이제 와서는 일부러 불순물을 집어넣어야 한다니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순수한 실리콘은 거의 부도체나 다름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인 같은 다른 원자를 몇 개만 쏙 넣어주면 갑자기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자유전자라는 게 생겨나요. 바로 이 의도적인 오염 과정이 실리콘에 생명을 불어넣는 아주 강력한 전자적 특성을 부여하는 핵심인 겁니다. 그럼 이 도핑은 어떻게 하느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이온 주입입니다. 이건 뭐랄까? 원자 스케일의 당구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원하는 원소를 이온 상태로 만들어서 그걸 총처럼 빵 쏴서 실리콘 결정 구조 속 정확한 위치에 딱 박아 넣는 거죠. 그런데 원자를 쏜다고 해서 이게 백발백중은 아니에요. 결국 통계적인 과정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이온이 정확히 똑같은 깊이에 박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이 이온들이 어디에 얼마나 분포할지를 가우시안 분포 같은 통계 모델로 정밀하게 예측하고요. 심지어 이 분포 곡선의 꼬리 모양이나 뾰족한 정도까지 제어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기적 특성을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반도체 산업의 역사는요, 한마디로 축소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더 작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아주 근본적인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트랜지스터를 더 작게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전 과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려야 하는 회로선의 굵기가 그걸 그리는 데 사용하는 빛의 파장보다도 더 작아졌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펜촉의 굵기보다 더 가는 선을 그려야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필요해진 겁니다. 여기 지금 두 가지 기술을 비교해 볼게요. 왼쪽이 현재 주로 쓰는 광학 리소그래피인데 이건 마스크를 써서 도장 찍듯이 한 번에 팍 찍어내니까 속도는 엄청 빨라요. 하지만 빛의 파장 때문에 더 작게 만드는데 한계가 있죠. 반면에 오른쪽 전자빔 리소그래피는요. 전자 하나하나를 펜처럼 써서 직접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라 해상도는 정말 끝내주게 높아요. 근데 너무너무 느리죠. 반도체 엔지니어들은 지금도 이 속도와 정밀도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원자를 마음대로 다루는 수준에 이르러서 지금의 현대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생각할수록 정말 놀라운 성취죠. 하지만 이 끝없는 축소의 여정이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기술의 다음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마주한 가장 거대하고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